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 초에 난로를 설치를 해서 1년 정도 이 사용해 본 경험이랑 또 설치 경험을 좀 공유해 보려고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요.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난로는 지금 저희가 설치한 난로예요. 이게 제작하신 분이 처음에 실내에서 한번 작동을 시키라고, 그래야지 그 네올 페인트 냄새를 많이 날려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실외에서 한번 난로를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3년 전에 구입을 해놨던 거라서 구입을 해놓고 설치를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기름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한번 가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참고로 이 난로는 30평에 맞게 나온 난로고요. 연도는 150mm, 그리고 무게는 한 120kg 정도 돼요. 꽤 무겁죠. 혼자는 절대 못 들고요. 아니, 뭐 절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외에서 이렇게 가동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이중연도예요. 난로를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그 난로가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얼추 연통도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를 뭐 어떤 종류로 하냐에 따라 다르죠. 뭐 스텐 연통일 경우 최소한 이 정도라는 거고, 뭐 함석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저렴하죠. 네, 스텐 연통을 할 경우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배관이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이중 배관이냐, 아니면 단배관이냐, 여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벽을 관통하는 연통은 이중 배관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난로를 가동한 다음에 불을 좀 세게 한 상태에서 요 연도를 만져보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될 정도는 아닌데 뜨거워요. 그리고 이중 연도를 최소한 벽을 관통하는 연통은 이중 연통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세라쿨이고요. 단열재죠. 내화재인데 여기가 이제 요만큼이 벽을 관통하는 폭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세라쿨로 감아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철사 같은 걸로, 저는 밴딩하고 남은 철사거든요.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작업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얘기가 길어질까봐 차 띄고 포 띄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먼저 벽을 타공을 하시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런 거 다 난로 미리 다 준비하시고 뭐 다 하신 다음에 이런 것도 미리 준비 다 하시고 벽을 타공하세요. 안 그러면 벽으로 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럼 벽에 먼저 이것도 지금 타공한 거 지금 쪼가리거든요. 타공은 뭐 다 방법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저걸로 했어요.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잖아요. 생각이 하여간 톱으로 타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통 준비를 했고 이제 타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50mm거든요. 연통 사이즈가 150mm라서 그 플러스를 좀 더 해야겠죠. 다음에 안 되니까. 그리고 세라코울도 그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mm 아니 100mm 더 해서 250mm 구멍을 뚫어줬어요. 25cm짜리 지름. 그래서 컴파스로 위치 정해서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 위치 잡는 것도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거를 나중 두 번째 영상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표시를 해줘서 뚫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엔 저도 홀소로 뚫으려고 했는데 홀소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굉장히 비싸요. 깔끔하게 뚫을 수 있는 건 홀소인데 그리고 홀소로는 못 썼고 그냥 집에 있던 톱으로 뚫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예,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스터드는 피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되고 이렇게 이제 관통하는 연통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 별거는 없어요. 이거 뭐 굳이 한다면 뭐 구멍 뚫는 거 정도가 좀 번거롭지 나머지는 뭐 그리고 이렇게 세라콜이 예, 좀 충분히 어차피 마감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통을 감쌀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여기 보시면 사진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안쪽에 단열재를 굉장히 예, 빡빡하게 제가 채워줬어요. 기존에 잘라내고 나는 사이에 단열재를 충분히 채워서 단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해줬습니다. 실내에는 세라콜이 예, 충분히 바깥쪽으로 나오게 했지만 이 안쪽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OSB보다 내부 OSB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세라코를 위치시켰고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 레인 스크린 쪽을 타고 빗물이 들어와서 세라코를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세라코를 OSB로 살짝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관통 연통은 작업을 했고요. 다만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벽체면 만약에 이게 벽체면 이게 연통이 관통을 하잖아요. 벽체고 이게 연통이라면 관통을 하는데 이 연통의 기울기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니라 이슈거리인 것 같아요. 얘를 그러니까 이슈가 두 가지잖아요. 크게
연통의 기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연통의 기울기를 둘 다 이게 실내라면 이게 물론 좀 그림을 과장되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벽체라면 이게 A안이고 이게 B안일 수 있거든요. 빗물 같은 것 때문에 빗물이 연통을 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당연히 구배를 위를 실내를 높이고 실외를 낮추는 게 맞다 하시는 분이 있고, 빗물이야 이거는 잘 막으면 된다. 대신에 목초액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지저분하니까 실내 쪽에 그 구배를 낮게 해서 그냥 연통을 타고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게 더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A안을 선택을 했는데 의외로 B를 선택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A로 했습니다. 실내 구배를 조금 더 높게 해서 목초액이 바깥쪽으로 타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흐르겠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했습니다. 근데 전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하여간 관통 연통의 구배는 저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이제 마감인 거죠.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조금 이런 식으로 마감 링이 있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연통의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설치는 되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점검구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검구 작업을 해서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부 이렇게 청소를 한다거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여기가 그 목초액 있죠? 여기가 사진을 조금 최대 사진 확대네요. 이게 여기로 목초액이 빠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로 목초액이 흘러내려요. 요거는 이제 드레인 볼트라고 그 보일러 그 센터나 아니면은 그 철물점 가시면 고무랑 그 드레인 볼트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요 길이 드레인 볼트 폭 계산하셔가지고 재서 가면은 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빼시면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 뭐 청소용으로 이렇게 티 드레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자. 자, 이제 외부에 이제 연통을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해야죠. 네, 보시면 이게 고정 밴드거든요. 이게 고정 밴드예요. 이렇게 그리고 연통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벽에다 고정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집은 이걸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집의 구조상 행거를 쓸 수가 없어서 이걸로 고정을 했어요. 물론 얘가 고정이 잘 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설치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식으로 그냥 스터드 위치 찾아서, 여기가 스터드거든요. 여기가 지금 스터드 자리예요. 스터드 자리에 맞춰서 행거로 고정을 했다.
이게 조금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기성품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만들 수 없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설치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하여간 이렇게 했다. 고정 밴드로 예, 고정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전산 볼트인데요.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전산 볼트 예전에 그 싱크대 선반 만들고 남은 전산 볼트인데 스텐. 이걸로 이제 홀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지붕에다 고정시켜 주려고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뭐야 밴딩기로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냐? 그 전에 이 사진도 있나요? 이것도 이제 페이샤에다가 한 번 더 고정을 해줬고요. 페이샤거든요. 여기가 지금 페이샤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고요. 저희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무래도 좀 고정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줬고 아까 전선 볼트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줬어요. 이건 이제 룩아웃 쪽에다가 그 위치 확인해서 작업을 해준 거고요. 보시면 굉장히 그 정제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자용 그 두꺼운 볼트 있잖아요. 그걸로 고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걸 양쪽에서 잡아주려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아래쪽을 하나 더 고정을 이중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고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결속은 지붕에 하나, 그 다음에 페이샤 보드에 하나, 그리고 스터드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사중으로 이제 결속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역풍 방지기를 씌워줬어요. 보시면 그 역풍 방지기라고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역풍 불어서 재가 들어오거나 이런 적 없는 거 보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는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의외로 간단합니다. 설치가 이렇게 그 콘크리트 집이나 이런 데는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옥조주택은 구멍 뚫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설치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난로로 가동했어요. 난로를 가동했더니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그 문제점 혹은 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